째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나지 않고, 피가 나지 않으니까 붓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절개로 시술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도 통증이 거의 없게 됩니다.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 네, 안녕하세요. 밥 잘 먹게 해주는 치과의사 김인수입니다.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잇몸을 째고 그리고 절개를 해서 피도 나고 임플란트를 심고 꼬매고 이런 과정이 그렇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서운 공포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오고 그렇게 편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붓지 않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환자 입장에서는 피가 안 났으면 좋겠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심는 데 있어 가지고요. 가장 힘든 거 아픈 통증과 그리고 회복 기간 여기에 대해서 절개를 할 것이냐 비절개를 할 것이냐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비절개를 만약에 한다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정확한 곳에 심어야겠죠? 예전에는 잇몸뼈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해서 칼로 잇몸을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잇몸을 양쪽으로 펼친 다음에 뼈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째죠, 피나죠. 꼬매고 나서도 째고 피났기 때문에 무엇이 따라올까요? 맞습니다. 부어요. 그러면 붓기가 있으면 또 아프겠죠. 이런 불편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불편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절개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잇몸에 아주 작은 구멍을 하나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잇몸 안에 있는 뼈를 눈으로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시술자가 경험이 많고 또 아주 능수능란하고 이런 3차원적인 잇몸 안에 있는 뼈를 CT를 보고 내 머릿속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내비 보고 가시죠? 그럼 집에 정확히 데려다 주죠. 똑같습니다. 임플란트를 뼛속에 심어야 되는데 그 뼛속에 심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쉬운 방법으로 째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째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나지 않고 피가 나지 않으니까 붓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술 후의 통증도 거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비절개로 시술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도 통증이 거의 없게 됩니다.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 저번에 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시술하고 나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고혈압, 당뇨, 그리고 암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감염이라는 것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비절개로 시술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3D로 된 CT가 있겠죠. 그럼 그 CT에 결합된 내비게이션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장치에 안전한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으로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뼈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신경이나 혈관을 건드리지 않는 안전한 위치에 미리 CT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상황에서 안전하다 하면 그 위치에 구멍을 뚫은 가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가지고 환자에게 시술을 하게 되면 초짜 치과 의사들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내비게이션을 하면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려요. 왜냐, 내비게이션 기구에다가 뚫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술자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몇 배로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안전도 면에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안전하거든요.
네, 절개를 할 것이냐, 비절개를 할 것이냐, 이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치과의사의 스킬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는요, 일단 뼈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잇몸도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눈 감고도 해요. 그런데 잇몸이 만약에 충분치 않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뼈가 얇다, 그러면 뼈 이식을 해야겠죠. 뼈 이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뼈 이식을 하려면 잇몸을 열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잇몸 뼈가 얇을 경우에는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어떤 경우냐? 잇몸에 염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다 긁어내야죠. 잇몸이 건강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 잇몸을 보강을 해야 되고 또 뼈 이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염증이 심하지 않거나 또는 잇몸뼈가 충분하고 잇몸도 충분히 건강하다, 이럴 경우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비절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비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요, 1분이면 그냥 끝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잇몸이 건강할 경우에는요, 절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절개하지 않고 뼈 이식을 할 수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잇몸이 건강하고 또 잇몸뼈가 얇은 상황인데 이 잇몸뼈의 얇기가 아주 얇지 않고 뼈 이식을 조금만 해도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절개하지 않고 그냥 비절개로 임플란트 시술하는 구멍을 낸 그 구멍을 따라서 들어가서 잇몸을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그 속에 뼈를 넣어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절개를 할 거냐 비절개를 할 거냐 해서 비절개로 잇몸뼈를 이식해야 된다는 것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치과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할 때 찔 것이냐 말 것이냐, 즉 절개할 것이냐 비절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비절개로 했을 경우에, 보지 않고 했을 경우에 야, 이거 안전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비절개를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아주 0.1mm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술자가 얼마나 테크닉이 뛰어나고 스킬이 중요하고 경험이 많은가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의논하셔서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밥 잘 먹게 해드리는 치과의사 김인수였습니다.